왜 SNS 확인하는 거지? 아직 나 좋아하나? 왜 사람 헷갈리게 하지? 분명히 먼저 끝내자고 했으면서 연락은 안 하면서 내 인스타 스토리는 왜 다 보고 가는 거야? 차단하지도 않고 팔로우도 그대로고 대체 뭐가 하고 싶은 거야? 정말 미치겠죠? 끝났으면 깔끔하게 끝내든지 아니면 다시 시작하자고 하든지 왜 이렇게 애매하게 굴어서 사람 마음을 헷갈리게 만드는 걸까요? 혹시 후회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를 그리워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그냥 심심해서 간 보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면서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새로운 스토리 올렸는데 안 봤으면 왜 안 보지? 하고 또 봤으면 뭐지? 왜 봐? 이러면서 정말 지치지 않나요? 이 애매한 상황?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하는 러브메이커입니다. 그 사람이 SNS를 보는 진짜 이유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사람이 왜 SNS를 훔쳐보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헷갈리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은 이별 후에도 계속 SNS를 훔쳐보는 전 연인의 진짜 속마음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주도권을 되찾는 실천 방법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SNS를 보는 패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르셨죠? 남자는 보통 확인형 스토킹을 합니다. 얘가 지금 어떻게 지내나? 다른 남자랑 만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죠.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사실적인 정보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SNS를 보면서도 그냥 궁금해서 라고 합리화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보다는 호기심으로 포장하려고 해요. 재미있는 건 남자들은 직접적인 메시지보다 이런 간접적인 방식을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거절당할 위험 없이 안전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여자들은 좀 더 감정적인 접근을 해요. 단순히 뭐하고 있나를 넘어서 지금 기분이 어떨까?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라고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여자들은 SNS 게시물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 음악을 왜 올렸을까? 혹시 나를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공통점은 둘 다 직접적인 접촉은 피하면서 관심은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전 연인의 SNS 스토킹을 보면서 하는 착각들이 있습니다. 이 착각들 때문에 오히려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도 이러한 착각에 빠져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착각, SNS를 본다는 건 아직 사랑한다는 뜻이다. 가장 대표적인 착각입니다. 매일 내 스토리 보고 가네? 아직 마음 있나? 아니에요. 단순히 SNS 본다고 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심심해서 볼 수도 있고 습관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저에게 코칭 오는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곤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스토리 옆으로 가기 누르다가 모르고 누르는 경우. 그러니까 SNS를 본다는 것이 사랑한다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이건 계속 보고 있어. 이건 분명 제외 신호야.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속적으로 본다고 해서 반드시 제외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호기심이나 습관일 수도 있어요. 진짜 재회를 원한다면 SNS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직접적인 접촉을 시도할 겁니다. 세 번째 착각. 좋아요나 댓글 안 달아도 나한테 마음은 있을 거야. 보기만 하고 좋아요는 안 누르네? 그래도 관심은 있으니까 보는 거겠지? 이것도 진짜 큰 착각이에요. 진짜 관심이 있다면 최소한 좋아요 정도는 누르겠죠. 아니면 이모티콘 하나라도 남기거나요. 아무런 액션 없이 그냥 보기만 한다는 건 그냥 정말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온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착각에 좀 빠지지 마세요. 네 번째, 내가 특별한 게시물 올리면 반응할 거야. 오늘은 좀 예쁘게 나온 셀카 올려볼까? 분명 좋아요 누를 거야. 우리 추억의 장소나 사진 올려보자. 우리의 추억의 노래 올려보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낚시성 게시물을 올리는데요. 대부분 실패로 끝납니다. 그게 왜인지 아세요? 진짜 그 사람이 모를 것 같나요? 이런 게시물들은 오히려 아직도 나한테 신경 쓰고 있구나 라는 인상을 주면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착각.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연락 올 거야. 계속 보고 있으니까 언젠가 먼저 연락 오겠죠? 가장 수동적이면서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상대방은 SNS로만 만족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만 하면 되지. 굳이 연락할 필요는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진짜 이 SNS를 훔쳐보는 상대방의 마음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결국 SNS를 훔쳐본다라는 의미는 대부분 이런 겁니다. 완전히 놓기는 아직 이르지만 적극적으로 다가갈 만큼 확신도 없는 애매한 상태라는 거예요. 즉 상대방도
혼란스럽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명확하지 않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너무 의미 부여를 하거나 성급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상대방을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SNS 스토킹을 아직 기회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되 지금 당장 뭔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자, 그럼 그 사람이 계속 여러분의 SNS를 보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존재감 확인형, 안전거리 관찰형, 소유욕, 질투형. 첫 번째, 존재감 확인형입니다. 나 없이도 괜찮아? 여러분, 이거 정말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먼저 이별을 통보한 사람에게서 엄청 많이 나타나는 심리입니다. 분명히 내가 먼저 끝내자고 했는데 얘가 너무 쿨하게 받아들이네? 나 없이 너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 혹시 내가 생각보다 별로였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별 통보하고 나서 홀가분한 줄 알았는데 막상 여러분이 태연하게 일상을 보내니까 오히려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없이도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서 인스타 보니까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하고 저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자신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SNS를 통해서 내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나? 아직도 나를 그리워하고 있나를 계속 체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안전거리 관찰형입니다. 연락하기는 쫄리고 그냥 두기는 아깝다. 이건 정말 전형적인 회피형 성향의 특징입니다. 직접 연락하자니 자존심도 상하고 여러분한테 차갑게 대답받을까봐 무서워요. 그렇다고 완전히 놓기에는 아직 미련이 남아있는 거죠. 그냥 멀리서 지켜볼까? 이런 심리예요. 마치 안전지대에서 상황을 관찰하는 거죠. 특히 남자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패턴인데 감정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을 어려워하니까 이런 우회적인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먼저 이별하자고 해놓고 잘 지내지? 라는 애매한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명절이나 생일에 축하해 라고 딱 한 줄 보낸다든지 이런 행동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먼저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단절하고 싶지도 않은 심리라는 겁니다. SNS 보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연락 안 하지만 너에 대한 관심은 아직 있어 라는 신호를 무의식적으로 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상대가 무심코 한 번 본 건데 그거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소유욕 질투형입니다. 내 건데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건 싫어. 이건 좀 솔직히 말하면 좀 이기적인 이유예요. 연애는 내가 끝냈지만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건 싫은 겁니다. 정말 자기중심적이죠. 하지만 사람의 심리가 원래 그래요. 내가 버린 장난감도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아깝잖아요. 특히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과 함께 있는 사진을 올리면 바로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누구랑 만나고 있어? 새로운 사람 생겼어? 아니면 갑자기 재회하고 싶다고 연락 오기도 합니다. 이런 타입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진짜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신의 소유를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기 싫어서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3가지 심리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을 다시 원한다면 SNS만 보고 있진 않을 거예요. 직접 연락해서 만나자고 할 거고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 SNS만 보고 있다는 건 아직 자신도 자신의 감정이 확실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애매한 신호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도 혼란스러운 상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과도한 의미 부여는 금지입니다. SNS를 보고 있으니까 아직 마음이 있나 봐 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만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 여러분의 감정이 하루가 우울증 걸린 것 마냥 오르락내리락 할 겁니다. 두 번째, 이걸 역이용해보세요. 어차피 보고 있다면 이를 역이용해보는 겁니다.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일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 일부러 과시하거나 질투를 유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장하고 변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거죠. 이 사람 정말 많이 달라졌네? 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게 목표예요.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이 중심을 잡는 겁니다. 상대방이 SNS를 보든 안 보든 여러분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관심이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뿐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는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딱 이 2가지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먼저 움직이시면 안 돼요. 상대방이 SNS를 본다고 해서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거나 액션을 취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움직이시면 이 균형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착각일 수도 있잖아요. 두 번째, 자연스러운 무관심을 보이세요. SNS를 보고 있다는 것 자체를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일상을 공유하되 그 사람을 의식한 게시물들, 옛날 장소, 옛날 음악 이런 것들을 올리지 마세요. 진정성이 느껴지는 일상이 가장 매력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별 후에도 계속 SNS를 보는 전 연인의 심리와 이런 상황에서의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SNS를 본다고 해서 반드시 재회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분명히 다시 생각해 볼 기회는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매번 성장과 변화라는 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만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과는 결국 헤어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여러분만의 속도로 천천히 성장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주도권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하는 러브메이커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